네, 미 국무부가 한미일 세 나라의 대북 정책 협의를 앞두고 비핵화가 대북 정책의 중심에 있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동맹들과 보조를 맞춰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네, 미국 정부의 초대형 인프라 투자 계획 발표에 힘입어 스탠더드 앤 푸어스 500 지수가 처음으로 4천 고지를 넘어섰습니다. 밤사이 들어온 글로벌 뉴스 김지수 기자와 살펴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오늘도 미얀마 소식부터 저희가 좀 들어볼 건데 이제 벌써 2달을 넘어서고 있습니다. 군부의 쿠데타는요. 현재까지의 상황을 좀 정리해 주신다면요. 네, 어제 미얀마 민주진영은 2008년 군부제정 헌법 폐기를 선언하면서 소수 민족과의 통합정부 연대를 공식적으로 발표했습니다. 미얀마의 임시정부격인 연방정부대표위원회는 과도 헌법으로 민주진영과 소수민족 무장단체가 연대하는 국민통합정부의 뼈대를 이룰 연방민주주의 헌장을 공개했습니다. 헌장은 독재 청산, 연방민주주의 연합 건설, 문민정부 출범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 지난해 총선에서 당선된 의원들, 정당, 시민불복종운동, 총파업위원회 등 쿠데타 저항 세력과 소수민족 무장단체들이 협력할 것임을 선언했습니다. 다만 어떤 소수민족 무장단체들이 참여하는지는 알려지지 않은 상태입니다. 이에 따라 시위 중심인 미얀마 사태가 내전으로 비화할 가능성이 커졌습니다. 이런 가운데 미얀마 군부가 아웅산수치 국가고문에 대해 공무상 비밀 엄수법 위반 혐의로 추가 기소했다고 변호인단이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수치 고문에 대한 범죄 혐의는 6개로 늘어났습니다. 군부는 지난 2월 그에게 수출입법 위반을 적용해서 기소했습니다. 추가된 공무상 비밀 엄수법 위반과 관련된 그런 형량은 최장 14년이어서 6개 범죄 혐의가 모두 인정된다면 수치 고문은 길게는 38년을 감옥에서 보내야 합니다. 한편 변호인단은 수치 고문과 윈민 대통령이 모두 건강해 보인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나 현재 미얀마에서 벌어지는 상황에 대해 알고 있는지는 명확하지 않다고 말했습니다. 유엔 안전보장이사회는 성명을 내고 평화적 시위대를 겨냥한 폭력과 여성, 어린이를 포함한 민간인 수백 명의 죽음을 강력히 규탄한다고 밝혔습니다. 네, 이번에는 현지 시간 2일 열릴 한미일 안보사령탑의 첫 3자 협의와 관련한 소식 살펴보겠습니다. 이제 이 3자 협의 얼마 남지 않은 상황인데요. 미 국무부가 새 대북 정책과 관련된 내용을 발표했다면서요? 네, 미국 국무부가 그 비핵화가 미국 대북 정책의 중심에 있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북한에 대한 어떤 접근법도 효과를 거두려면 한국, 일본을 포함한 가까운 동맹들과 보조를 맞춰서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네드 프라이스 국무부 대변인은 현재 진행 중인 바이든 행정부의 대북 정책 검토의 결론을 예단하고 싶지 않다면서도 미국의 대북 정책의 중심에 비핵화가 계속 있을 것이라고 말해왔다고 밝혔습니다. 그는 한미일 안보 책임자들의 협의가 대북 정책 검토 과정에서 최종 단계인지 아니면 검토가 끝나기 전에 동맹이나 미 정부 안에서 더 많은 협의가 필요할 것으로 예상하느냐는 질문에는 대북 정책에 대한 검토가 결론에 도달하고 있다고 답했습니다. 그는 검토 과정 전반에 걸쳐 한국과 일본뿐만 아니라 다른 파트너들과 협의했다면서 이번 협의는 이 검토가 마무리돼감에 따라 그 협의 과정의 반복이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다만 그것에 대해 확고한 데드라인은 정하고 싶지는 않다고 했습니다. 제이크 설리번 미 국가안보부 장관과 서훈 청와대 국가안보실장, 기타무라 시게루 일본 국가안보국장은 2일 워싱턴 DC 인근에서 만나 첫 3자 협의에 들어갑니다. 네, 한미일 안보 책임자들의 첫 협의에서 새 대북 정책 관련해서 어떻게 좀 조율될지 관심이 쏠리고요. 바이든 대통령이 2,500조 원 규모의 초대형 인프라 투자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곧바로 취임 후에 첫 국무회의를 소집하고 본격적인 추진에 들어갔죠? 네,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취임 후 첫 국무회의를 소집하면서 2,500조 원 규모의 인프라 투자 계획 추진에 나섰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국무회의에서 교통, 에너지, 상무를 비롯한 5개 부처 장관을 지목하면서
이들이 인프라 투자 계획이 있어 의회와의 대응, 홍보, 또 세부 내역 마련에 나설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미치 맥코널 공화당 상원 원내대표는 이번 투자 계획에 대해 그건 실수라면서 공화당 쪽 지지를 얻지 못할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맥코널 대표는 모든 단계에서 맞서 싸울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민주당은 7월 초에는 하원에서 법안을 통과시킨다는 계획입니다. 상원은 민주당과 공화당이 50석씩 양분하고 있는데 예산 조정권을 동원할 경우 공화당이 협조 없어도 카말라 해리스 부통령의 캐스팅 보트 행사로 법안 통과가 가능해집니다. 론 클레인 백악관 비서실장은 법안 통과에 있어 공화당과의 협력을 도모하겠다면서도 협조 없이 통과를 강행할 가능성도 내비쳤습니다. 클레인 비서실장은 인터뷰에서 공화당과의 협력이 바람직하지만 필요하지는 않을 것 같다 이런 질문에 결국 대통령은 일을 하려고 선출된 것이라고 답했습니다. 이 같은 답변은 대규모 재정 지출이 필요한 인프라 투자 법안을 두고 공화당과의 정면 충돌도 불사하겠다는 의지를 보인 것으로 해석되고 있습니다. 미국 정부의 초대형 인프라 투자 계획 발표에 힘입어서 스탠더드 앤드 푸어스 500 지수가 처음으로 4,000고지를 넘어섰습니다. 이를 뉴욕 증권 거래소에서 S&P 500 지수는 전 장보다 1.18% 상승한 4,019선의 거래를 마쳤습니다. 기술주 중심의 나스닥 지수는 2% 가까이 상승한 13,480선을 기록했습니다. 네, 이번에는 코로나19 소식 살펴보겠습니다. 전 세계 코로나19 상황부터 짚어주시죠. 네, 각국이 백신 접종을 서두르고는 있지만 전파 속도를 늦추기에는 역부족인 그런 상황입니다. 전파력이 더 강한 변이의 유행과 맞물려 일부 국가에서는 보건 의료 체계가 한계 상황에 내몰리고 있습니다. 프랑스는 3차 유행을 막기 위해 한 달 동안 다시 전국을 봉쇄하기로 했습니다. 이번에 세 번째 전국 봉쇄로 프랑스에서는 최근 하루에 신규 확진자가 4만 명씩 나오고 있습니다. 프랑스에서는 전체 인구의 12%에 달하는 800만 명이 1차 접종을 마쳤습니다. 독일에서는 변이 바이러스가 주도하는 3차 확산이 본격화하고 있습니다. 신규 확진자 중 영국발 변이 바이러스 감염 비중이 90%에 육박합니다. 변이 바이러스 확산에도 백신 접종이 더뎌서 전국 3만 5천 곳의 동네 의원급 병원에서도 코로나19 백신 접종을 하게 한다는 계획입니다. 독일에서 1차 접종자 비중은 전체 인구 중 11%에 불과합니다. 그리고 미국에서는 영국발 변이 확산으로 4차 유행 조짐을 보이고 있습니다. CNN은 최근 일주일간 하루 평균 신규 확진자가 6만 5천여 명으로 일주일 전보다 22% 증가했다고 보도했습니다. 전체 인구의 30%인 9,700만 명이 최소 한 번 코로나19 백신을 맞은 상태입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접종률을 높이기 위해 종교계와 지역사회에 협조를 당부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종교 지도자와 지역사회 지도자 1,000여 명이 동참한 화상회의에서 사람들은 대통령인 자신의 말보다 지도자의 말을 더 잘 들을 것이라면서 순서가 왔을 때 백신을 맞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사람들에게 알려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코로나19 초기 대응에 실패했다고 평가받는 브라질에서는 확산세가 연일 최고치를 다시 쓰고 있습니다. 지난달 31일 하루 신규 사망자는 3,800여 명으로 최고치에 달했습니다. 신규 확진자는 지난달 25일 하루 10만 명이 육박한 후 주말 동안 감소하다가 30일에 8만 명대를 기록했습니다. 의료계에서는 강력한 봉쇄를 추구하지만 보호소나로 브라질 대통령은 봉쇄에 부정적인 시각을 고수하고 있습니다. 예, 코로나 관련 상황 저희가 좀 짚어봤고요. 이제 3차 유행이 시작되면서 이런저런 내용들 만나봤는데 유럽이나 세계적으로는 지금 코로나 상황이 전혀 나아지지 않고 있어서 과연 우리만 잘하면 되는 것인가 이런 고민들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오늘 다양한 국제 소식들 좀 살펴봤고요. 지금까지 글로벌 브리킹의 김지수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